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저당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네. 민영배라는 분을 복당을 시키려고 예정이 돼 있어도 이런 사건 속에서는 무조건 밀어놔야 되는데 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돈봉투 사건이고 뭐고 우리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고 뭐고 우리는 필요 없고 우리 강성 지지자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네. 민주당은 뭐 돈봉투니 뭐 그래도 이상한 각종 이상한 발언으로 막 매일 파문을 일으키고 입법 폭주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안 오르고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예. 이 참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점점 존재감도 없고 네.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네. 이게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답답한데 네. 일단은 지금 존재감이 없다는 말씀이 당이 그 뭔가 더 높은 권력만 다들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실하고 협조하고 대통령실을 잘 보좌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당의 스토리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산만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거. 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뭐를 국민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가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저는 용산의 지지율하고 완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권의 네. 그 지금 좀 우리 지지자로서 안타까운 부분은 큰 줄기로 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지금 잘 그렇죠. 못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실점 요인이 나와도 뭐였죠? 뭐 주어가 없어 뭐 이런 이런 실점 요인이 나와도 큰 줄거리에서 이 정권이 지금 뭔가를 뚜벅뚜벅 그렇죠.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면 이게 좀 요동이 있어도 올라가는데 되는데. 지금 그런 느낌을 잘 못 주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이 급락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피의자 신분이 됐고, 그 지금 민영배 의원이 1년 만에 또 복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상황 좀 총평을 해주시자면 어떨까요? 이게 진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가 서로의 등불인 관계인데 그죠? 저는 너무 서로가 놀랐어요. 희망이죠. 네. 전 너무 놀랐어요. 민영배 네. 씨, 네. 민영배 의원 복당한 거 보고. 이게 뭐냐면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저당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민영배라는 분을 복당을 시키려고 예정이 돼 있어도 지금 이런 사건 속에서는 무조건 밀어놔야 되는데 네. 아주 당당하게 그렇죠. 과거의 그 위장 탈당이라는 걸 네. 스스로 자랑하는 것처럼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돈봉투 사건이고 뭐고 우리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고 뭐고 우리는 필요 없고 우리 강성 지지자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네. 국민들은 지금 저당이 간판을 내릴 수도 있겠다. 네. 앞으로 지금 뭐 송영길 혼자 탈당했으면 그 다음에 뭐 저 윤관석이나 이성만도 탈당해야 될 것이고 네. 3만 개 녹취 파일에서 이름이 앞으로 수십 명이 더 나올 텐데 네. 그럼 저당은 간판을 계속 올리고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굉장히 선제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국민들이 요만큼의 신뢰라도 네. 보낼 텐데 민영배 복당을 지금 결정하는 걸 보고 네. 저는 저분들이 믿는 게 뭐냐 네. 우리구나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대담할 수 있는 게 우리구나 우리 국힘이 때문이구나 제대로 못하니까 저래도 버틴다. 우리 때문이구나 그래서 너무 좀 약간 뭐랄까 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 따위로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지율이 안 오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배짱이 네.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진짜 죄송하고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이 보면요, 이 위장 탈당, 위장 징계 전문 정당 같아요. 이 보면 이 민영배 의원도 위장 탈당이었지만 사실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키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그분도 재산 숨긴 것 때문에 그래갖고 유죄까지 받았는데 그때는 징계한다고 딱 제명시켜놓더니 네. 지금 살짝 복당시켰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자기가 탈당한다 해놓고 자기 대변인을 김의겸 의원을 시키겠대요. 이것도 뭐 탈당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탈당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해야 되는데 네. 무서운 게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이분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저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네. 국민의힘 김연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박순자는 어떻게 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순자 이런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그건 되게 한심한 거죠. 본인이 그렇죠. 지금 굉장히 한심한 그 완전히 다 시궁창에 빠져 있는데 네. 얼른 기어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하고 몸을 씻어야 되는데 네. 쟤도 시궁창이에요 이러는 네, 거죠. 여기다 이제 물 뿌리는 거죠. 시궁창 물 뿌리는 거죠. 굉장히 한심한 대응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을 때 국민의힘도 저당도 저렇게 돈봉투로 난리지만 공천헌금 이런 얘기가 우리 앞으로 싹 들어가게 하겠다. 우리부터 하겠다. 이래야지 사실은 이게 거리가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하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야당이 공세를 했을 때 좀 잘 대응하는 모습을 좀 여당이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좀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좀 답답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정근 씨의 이 3만 개 묵시 파일 네. 여기에 정말 뭐가 들어있냐? 이게 뭐 이정근 노트 얘기까지 나왔고 또 그 중에는 뭐 이 야당 친문, 친노, 친명계, 자금줄 얘기까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디로까지 번질까요? 모르죠. 모르죠. 그 3만 개 안에 무슨 네. 얘기가 있을지. 그러니까 네. 이게 그분이 제가 서초에서 같이 네. 그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분이랑 저는 그분이 그렇게 거물인 줄 몰랐어요. 네. 그냥 계속 나와서 떨어지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정말 당에 굉장히 거미줄 같은 돈의 그렇죠. 흐름을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그걸 또 다 녹음도 했고 필사까지 해서 네. 자기의 필사로 또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 살기 위해서는 당이고 뭐고 없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이 터뜨려야 정말 된다. 그분 하나 때문에 좀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리될 당이면 정리되는 것도 네. 좋고 근데 적어도 그 안에 이런 게 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지금 당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지금 딱 그런 시점인데 네.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를 청소해서 그 당이 조금 더 발전하는 게 저는 우리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또 우리 국민의힘도 같이 네. 같이 개혁하고. 근데 둘이 같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그분들이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밖에서 볼 때는 몇 명만 떠들지. 그렇죠. 네. 아, 참.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런 와중에도 또 이 대통령 방미, 사실 그 국가 원수의 외교 문제는 사실 너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국익을 위한 거니까. 근데 그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조금만 뭐 있으면 막 트집 잡으려고 난리치는데 그 뭐 제대로 된 그 지적을 하면 좋은데 뭐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가 우리한테 투자한 거를 우리가 반대로. 넷플릭스한테 투자한 거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또 장경태 의원은 국가원수가 원래 꽃 받으면 이게 약간 어린애가 쏟아듬거나 아니면 볼에 네. 비비고 하잖아요. 그걸 갖고 무슨 아동학대라고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수준이 이하예요 수준이 이하. 말 그대로 수준 이하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수준이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마인드셋 자체가 지금 아. 뭐라도 찾아내려는데 네. 온 정신이 다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그 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이 방미를 하고 이 큰 세계적인 질서가 변화하는데 네. 거기서 저는 비판하려면 비판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죠. 국민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맞아요. 나와서 내용에 의견은 다를 대해서 수 지금 있어요. 서로 비판도 네. 하고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해야죠. 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얘기는 지들이 이해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아주 엉뚱한 거를 네, 지금 요만한 보여주는 게 것들,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인 거죠. 네. 그렇죠. 물론 그 개인들도 너무 한심하지만 그러니까요. 그 개인 플러스 조직 문화 플러스 네. 우리 정치의 문화가 전부 다 지금 하나로 엮여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장경태 의원도 가짜 뉴스 지금 옛날에 그 여사님 캄보디아 방문할 때 그 조명 갖고 경찰이 아니라고 딱 했잖아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도 그 뭐 공관에 네. 뭐 이 외교부 장관 부인을 김건희 여사 쫓아내니 그것도 아닌 걸로 나왔고 그런데도 또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또 아니라 그러고 하는데 그 김의겸 의원도 가짜 뉴스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또 뭐 송영길 의원의 대변인을 맡겠느니 뭐니 이분들 정말 좀 그런 얘기했으면 창피해서라도 좀 입 좀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가짜 뉴스 때문에 창피한 거는 그것도 문제지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래요.
조명을 쓰면 어떡해, 안 쓰면 어때? 그게 뭐에 중요해. 그러니까 왜 그거 갖고 왜 저 사람들이 1억이 네. 넘는 돈을 받으면서 네. 그거 갖고 왜 시간과 정력을 쓰나. 네. 너무 한심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타이완 해협, 우크라이나 관련 이야기에도 뜻을 좀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안보 협력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우리가 오랫동안 미국 쪽에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한 60%가 우리 자체 핵무장을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저렇게 막 불꽃놀이 하듯이 그렇죠. 미사일을 쏴대니까 네. 국민들이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지금 하는 것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에 대해서는 차분한 논의가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존 정부의 입장은 이거를 일단 우리가 차분하게 얘기하는 분위기로 가기 전까지 국민들을 일단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확장 억제라는 것을 실효성 있게 미국하고 좀 효력을 더 확장시키자. 네. 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네. 미국 쪽에서 사실 잘 안 들어준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을 들여오고 이런 것들이 미래에도 여전히 그 문제는 살아 있어요. 네. 그 살아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좀 차분한 논의를 할 수 있으려면 네. 이번에 미국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 거 네. 훨씬 더 같이 어떤 경우에 핵을 사용할 것이고 평소 때 우리 주변에 어떤 핵무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견도 들어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 네. 이거는 저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한미가 이제 안보 동맹뿐만 아니라 기술 동맹, 네. 이제 경제 동맹까지 가자라고 얘기했고 또 각종 뭐 MOU도 많이 맺고 해서 성과도 있는데 한 가지 불안한 점은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이익 보는 걸 좀 감면 받았느냐 아니냐 네. 이게 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동맹이 굳건하다. 그것도 맞고, 네. 근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가장 큰 목표이자 지향점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많은 얘기들, 중국 쪽에 장비 들어가면 안 돼, 우리 기술 그쪽으로 넣으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 굉장한 피해를 보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우리 기업이. 근데 그 피해들을 완전히 다 없애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도 뭐 IRA법에서 그 조항을 없애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떼쓰는 것밖에 안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우리 현대자동차는 뭐 조지아에다 공장을 지으니까 앞으로 네. 3년 있다가 지으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좀 유예를 좀 해달라 이런 네. 식으로 우리가 갔던 거예요. 반도체법도 뭐 기술 그렇죠. 다 내놔라, 그러니까 그 장부 다 내놔라 그럴 때 우리도 기술 기업인데 어떻게 이걸 다 내놓냐? 그렇죠. 장부의 어떤 점만 봐라. 뭐 이런 네. 식으로 지금 굉장히 디테일한 교섭이 계속되고 네. 있는 거고 그 디테일한 교섭의 밑바닥에는 안보와 달리 네. 경제 문제, 기술 문제, 대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우리의 이해가 갈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있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네. 하나하나를 가지고 교섭하고 밀고 당기기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번에 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것만으로 완전히 우리가 네.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